자, 김명수가 몇 가지를 도입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부장판사 승진제도 없앤 거. 이건 이제 다시 살려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 법원장 후보를 갖다가 인기투표로 정하는 거, 후보를 인기투표로 추천하게 하는 거. 요것도 없애야 되고. 지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가장 마지막 판국에 이 김명수가 도입을 하려고 했던 거. 그러면서 이제 한동훈 장관의 법무부, 그리고 이제 검찰, 그리고 경찰. 모든 수사기관이 대법원을 빼놓고는 전부 반대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뭐냐? 형사소재 규칙을 갖다가 뜯어 고치는 거예요. 이거 뭐냐? 지금 검찰에서 영장을 청구할 때요. 사전에 먼저 영장 실질심사가 들어가기 전에 영장 청구할 때 영장 청구와 관련된 내용을 법원에서 심판을 먼저 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뭐 수사기밀이 다 누설되는데 이거 말이나 되는 겁니까? 예, 그야말로 포퓰리즘의 극치라고 볼 수 있는데 요거를 싹 다 아주 부정적으로 지금 신임 대법원장 내정자는 보고 있다. 자, 그래서 요 형사규칙 개정안은 사실상 이제 물 건너가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신임 대법원장의 이 사법부 개혁안의 이 골격이 이제 임명이 딱 되고 나면 제대로 잘 만들어져 가지고요. 추진이 되어야만이 사법부의 권위와 그리고 사법부의 국민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리고요, 이균용, 지금 이 헌법, 이 대법원장 내정자가요, 지금 이제 조국 일러스트를 갖다가 이 조선일보에서 이거를 게재했는데, 이게 이제 일종의 명예훼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매매 사건을 다루는 그 일러스트에다가 조국과 조민 사진을 올렸어요. 요것도 그 당시에 많은 논란이 됐었는데요. 바로 이균용 판사가 이 항소심에서 요거를 갖다가 이 조국의 손을 들어줘서 이것이 이제 도와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있어요. 자, 이 얘기는 결국 이제 원칙에 충실한, 즉 법리에 충실한 재판을 하는 이 판사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대목이고요. 그리고 박영수 특검에 대한 공소장이 지금 전면 공개가 됐는데요. 그동안에 제가 여러분께 쭉 보도해드렸던 내용들이 거의 다 공소장에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아주 충격적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시간이 되면요. 지금 이제 특활비, 법무부 특활비를 두고서 박용진이하고 한동훈 장관이 정면으로 최근에 충돌했죠. 자, 여기에서 이 박용진이가 또다시 반론을 제기하고 나섰어요. 아, 끈질깁니다. 반드시 입법을 통해서 보복하겠다라고 하는 지금 입장을 다시 한번 내보였어요. 그래서 이러한 뉴스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이제 잘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먼저 이 김건희 여사,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김건희 여사 이 반려견과 반려묘를 아마 지금 한 10마리 좀 넘나 그렇게 될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키우고 있어요. 그리고 나들이 할 적에도 이 반려견 반려묘를 가지고 나들이 하는 적 이런 건 뭐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전부 다 알려졌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김건희 여사가요, 그동안에도 이 반려견 반려묘를 키우면서 이 식용을 금지하도록 하겠다. 이러한 입장을 최근에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들과 가진 비공개 오찬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즉, 윤 정부 임기 내 식용 종식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낸 바 있어요. 이것이 이제 하나의 촉매 역할이 돼가지고요. 개식용 문제 금지를 위한 여야 의원들의 초장적 모임이 바로 어제, 사실상 오늘이나 마찬가지죠. 이제 출범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개식용 금지를 위한 여야 간의 이 초당적 모임인데, 이 모임이 말하자면요, 제44 이제 21대 국회 마지막 입법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초당적인 모임이 됐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니까 이 공동 대표는요,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이현승 의원이고요. 그리고 야당에서는 박홍근 전 민주당 원내대표였었죠. 그리고 한정혜 전 의원은 환경부 장관을 했었죠. 이 세 분이 이제 공동 대표를 맡기로 했고, 국민의힘하고 민주당하고 정의당 여야 의원 44명이 어제 기자회견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그래서 정부에 대해서는요, 이런 식용종식을 위한 로드맵을 빨리 만들어라. 그리고 사회적 논의 기구도 빨리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거를 촉구하는 입장을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 발표 내용을 보면요,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개식용 종식을 위한 노력은 더 나은 사회로 가기 위한 변화의 시작이자 개인의 선택권을 넘는 국격의 문제다. 그래서 이 관련 법안들을 11월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러한 입장을 내놨고요. 그리고 정부 측, 한덕수 총리가 면담을 통해서 정부 측에 개식용 종식 로드맵을 수립하고 사회적 논의 교육을 실질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이런 점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여야 각 정당 지도부들이 전부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입법 환경도 조성하고 공청회하고 토론회도 개최해서 국민적 이 지지를 모으는 활동도 전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이 개식용 종식 로드맵을 조속히 수립 이행하고 올 10월까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그리고 또 개식용 종식 관련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개식용 종식 촉구 결의안을 이미 발의한 바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국회는요, 여러 관련 법들이 지금 그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 말하자면 이제 개식용 금지를 위한 특별 법안을 비롯해서 개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 또 동물보호법 개정안, 또 축산법 개정안, 그리고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안, 이런 관련 법안들이 다수 제출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2020년 말 기준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는요, 굉장히 많네요. 전체 가격이 29.7%인 604만 가구가 되겠고요. 그리고 인식조사에서도 응답자의 55.8%가 개 식용을 멈춰라 는 이런 그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개식용은 현행법상 불법이기 때문에 정부가 2021년도 말 개식용의 공식적 종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바로 개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를 출범시킨 바 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때 출범시켰죠. 그런데 이 활동이 상당히 지지부진한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현승 의원 공동대표인데요. 자, 그래서 연내 법안을 적극적으로 심사해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겠다. 그리고 개식용 문화 종식에 따른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대책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 그래서 친동물적 사회를 빠르게 정착시켜 나가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이제 이균용 지금 이제 사법부 수장, 사법부 수장의 시각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시각 중 하나가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던 게 바로 뭐냐, 압수수색 영장을 사전에 신문하겠다는 겁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서, 그러니까 A에 대해서 이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겠다. 그러면은요, 압수수색 영장을 이 심사하기 전에, 검토하기 전에 사전 단계를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먼저 신문을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신문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문제에 관해서 이균용 지금 신임 내정자는요, 그동안에도 굉장히 이건 부정적인 시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거야말로 우연 소지가 있다. 우연 소지가 있다. 이러한 시각을 주변에 그동안에 이제 많이 표출해 왔고요. 자, 왜 그러냐면요, 이 압수수색 발부 전에 판사가 피의자를 먼저 신문해요. 그러면 피의자한테 검찰에서 수사하고자 하는 이 수사 기밀, 수사 방향,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노출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이 검찰의 수사의 효율성을 굉장히 낮춘 이런 문제점을 대표하고 있어요. 그래서 법무부, 검찰, 경찰 대부분이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이 김명수가 이 자기 고집대로 이거를 계속 추진해 왔는데, 바로 오늘이요. 오늘, 그러니까 24일 날 이 김명수가 대법관 회의를 주재했는데, 이 대법관 회의의 안건으로 이게 올라오지를 않았어요. 이 얘기는 결국 뭐냐,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신문 제도를 김명수 본인이 아이디어로 내놔갖고 이거를 끝까지 강행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도저히 강행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이 안 됐다. 그래서 이거는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신문 제도는 이제는 철회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 자, 그래서 이제 이균용 후보자 주변에 있는 법조인들이 얘기하기를, 지금 이균용 후보자는 여기에 대해서 강한 우려를 그동안에 지금 보였는데요. 한마디로 우연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판사 권한을 늘리는 내용인데, 권한 확대를 향한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또 계약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이라든가 일본 해외 사례하고 비교해 보면은 검찰이나 학계 등과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거쳐야지 대법원 안에서만 짬짬이식으로 이거를 추진해서 해야 되겠느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첨예하게 사법부하고 수사기관 간에 지금 대립되는 이런 상황에 있었는데요. 자, 이 대법원장이 굉장히 부정적이기 때문에 이 사전신문 제도는 사실상 이제는 처리하는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이 사전신문 제도가 도입될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수사의 밀행성 그리고 신속성을 해칠 우려가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검찰, 경찰, 검경 수사기관들이 일제히 반발을 하고 나섰어요. 그리고 최근에 법원 내부에서도 전국 법관 대표회의 이런 데서 이거는 충분한 의견 수렴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 비판적이고 부정적 여론이 그동안에 확산되어 왔습니다. 자, 그래서 24일 주재한 마지막 대법관 회의 안건에서 빠졌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김명수 손은 떠났고 이제 이균용 신임 내정자의 생각에 달려 있는데, 이렇게 일단 부정적 의견을 피력한 걸로 볼 때 이거는 이제 철회되는 그런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는 또 이균용 지금 이제 내정자와 관련된 건데요. 조국 요거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조국 일러스트. 그래서 뭐 그 당시에 난리가 났었죠. 21년도 6월 달 얘기인데, 제 딸 사진을 그림으로 바꿔서 성매매 기사에 올린 조선일보 기자 이름은 이 그림 올린 자는 과연 인간입니까? 그림 뒤쪽에 있는 백팩을 든 뒷모습의 남자는 나의 뒷모습이다. 그리고 보이는데 이런 걸 왜 실었습니까? 이렇게 강한 불만을 토로한 바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조국의 주장이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거를 이균용 판사가 말하자면 이 항소심에서 재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국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어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건 뭐 당연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같이 법 지식이 뭐 짧은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거는 뭐 조국의 주장이 맞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21년도 이건 인격권을 침해했다. 그래서 조선일보를 상대로 해서 1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어요. 자, 그러면서요, 조국 측에서는 조선일보가 해당 일리스트가 게재된 경위를 내부적으로 파악했다는 회의 자료를 제출해 달라. 그래서 법원에 문서 제출 명령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심에서 지게 되니까 바로 조선일보가 항고를 했는데, 이 항고 사건의 주심 판사가 바로 이균용 부장판사였어요. 그 당시 이균용 부장판사가 그래서요, 이균용, 대등분대 정종관 부장판사, 이균용 부장판사, 김문석 부장판사인데, 지난 3월 22일 날 1심 재판부의 문서 제출 명령이 타당하다, 이렇게 이 판결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이제 조선일보의 패소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걸 보면은 굉장히 좀 깐깐한 판결을 내리는 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건 뭐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그 옳은 판단을 했다. 이거는 뭐 분명히 인격권을 침해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자, 이번에는요, 이제 박영수 특검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지금 공소장 내용을 보니까 그동안에 이제 제가 쭉 보도해 드렸던, 그러니까 이제 우리 메인 매체에 나왔던 이 박영수 특검의 의혹이 공소장에 그대로 담겨 있다, 이런 점에서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물론요, 이 박영수 특검의 경우에는 관련 공소장 내용을 아직까지도 전부 다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뭐 이 수사가, 검찰 수사가 만약에 박영수 특검의 말이 맞다 이런다면 검찰 수사는 소설 썼느냐, 이재명의 말대로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판이 진행되니까 재판 과정에서 과연 어떠한 판결을 내리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이제 공소장 내용을 보면은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선 딸 문제죠. 이 딸 채용을 김만배한테 부탁을 했어요. 청탁을 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하나 있고, 그래서 이제 봉급을 월 500만 원씩 받게 됐고요. 그리고 딸을 허위로 말이죠, 자기 로펌의 직원으로 등재해가지고 월 200만 원의 급여를 제공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23쪽 분량의 공소장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특가법상 수재, 그리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지금 이제 재판에 넘겨졌어요. 그래서 지금 이 공소장 내용을 보면은요, 지금 이제 최순실 사건 특검에 임명되면서 변호사 수입이 줄어들게 되니까 그것을 우려해서 김만배한테 자기 딸의 이 화천 채용을 청탁했다, 이 내용이 정해져 있고요. 그래서 이 딸이 2016년도 8월부터 입사해서 월 400만 원 안팎, 한 500만 원, 400만 원 급여를 받은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이 법무부인 강남에 딸을 갖다가 직원으로 허위 등재를 해서 2014년 3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월 20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아갔다는 내용도 공소장에 적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이 딸을 통해서 이 화천대유에 이제 근무했잖아요. 2019년도 8, 9월쯤에 딸을 통해서 50억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의사를 김만배가 전달해 오니까 박영수 특검이 이를 승인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딸과 공모해서 대응 명목으로 11억 원을 화천대에서 받은 혐의로 받고 있고요.
그리고 남욱 변호사 등에게 이 컨소시엄 참여, 우리은행이죠. 그리고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대출 이런 청탁을 받고 대가로 200억 원 상당의 땅과 건물을 약속받은 혐의도 전부 공소장에 적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약속받은 건물은요, 100억 원어치의 가치가 예상되는 8층짜리 상가였다. 이렇게 공소장에 지금 적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정영학 회계사가 말이죠, 남판교 근린형 단지 내 상가 신축 사업 타당성 보고 자료를 제시하면서 대장동 부진의 400평 상당의 근린 생활 용지를 받아서 8층 상가를 짓게 되면은 지어갖고 분양하면 100억 원의 가치 이익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설득했고 결국은 박용수 특검이 이를 승낙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100억은요 토지보상 자본 수수료 명목으로 이거를 받아치기로 했다. 이런 지금의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 것 같아요. 예. 자, 어쨌든 간에 이 부분도 이제 재판을 통해서 확실하게 유무죄가 밝혀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 꼭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이 박용진, 예, 이 박용진이하고 한동훈 장관하고 특활 문제 가지고 이제 대거 충돌했지 않습니까? 자, 왜냐하면 뉴스타파가 이 특활 문제를 보도했는데 이거는 허위 사실이 너무나 많다. 한동훈 장관이 이제 딱 잘라서 밝혔어요. 그러니까 이제 박용진이가 이제 쩔쩔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도 모르고 뭐라고 그랬어? 아, 그래? 그러면 법무부 예산 삭감할 때 한번 보자. 예산을 삭감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아직도 분이 안 풀렸는지 또다시 입장문을 이 박용진이가 내놨어요. 예. 박용진이가 내놓은 걸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세금이 있는 곳에 감사가 있어야 된다. 이게 국민의 상식이고 대한민국의 원칙이다. 그래서 감사와 감시를 거부하고 확인을 회피하려는 국가기관의 예산은 마땅히 손봐야 된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이끄는 법무부가 딱 이런 식이라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한동훈 장관이 그런 예산 삭감을 하라는 말씀을 하셨냐? 요렇게 이제 물었어요. 그랬더니 바로 어제 이제 페북에다가 이렇게 강한 반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에 윤석열 대통령이 별로 말씀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오늘 이 한마디 지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윤 대통령도 상당히 실망하는 모습일 수밖에 없다.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윤 대통령도 지금 자유, 민주, 인권 이러한 기본 가치를 굉장히 중시하는 국내외 정책을 지금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정율성과 관련된 역사 공헌을 조상하는 거, 이거를 갖다가 통합이나 관용과 부합되는 것처럼 해석해서 이런 공헌을 조상하는 거, 이거는 용납할 수 없다. 이러한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러한 첫 번째 입장문을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고요. 그리고 이재명이, 이 사람은요, 가는 데마다 지금 많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된 재판이 있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두 가지 새로운 사실이 나타났어요. 자, 굉장히 참 충격적인데요. 뭐냐? 이 재판을 앞으로는 말이죠. 이 광화문 시위 때문에 격주에 한 번 연다. 2주에 한 번 연다. 지금 이렇게 재판부가 승인을 해줬다는 겁니다. 야, 이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요, 한 주에 4번씩이나 재판을 했는데, 아니, 이재명이 범인은 지금 한 가지만 범인이 아니라, 그야말로 거의 한 10군데 가까운 10가지 정도의 지금 이제 이 위법 행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다른 어떤 국회 의정 활동과 관련된 것도 아니고, 집회 시위를 감안해서 재판을 갖다가 2주에 한 번 연다? 야, 이거 심각하잖아요. 더군다나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경우에는요, 이게 강행하게 돼 있어요. 굉장히 속전속결하게 딱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요거를 싹 다 무시하고 지금 1년이 다 돼도 이게 1심이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11번째 열리고 있는데, 이거 참 큰일 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지금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바로 장해찬 최고위원이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슈퍼챗을 받았다. 그래서 민원구에 신고가 들어와 가지고 경찰에서 내사에 돌입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뉴스를 가지고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시간이 되면 지금 이제 중국 내에 있는 탈북자들이 지금 수천 명이 있는데요. 이 탈북자들의 송환을 우려하는 이런 목소리들이 국내외적으로 굉장히 크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정부도 이미 탈북자들의 이러한 중국 내에 있는 탈북자들의 강제 송환에 대해서는 철저히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이제 서울에 있는 시민단체는 물론이고요, 미국에 있는 시민단체들도 미국 내에서까지
지금 집회와 시위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중국 내에 지금 억류되어 있는 탈북자 문제가 국제 인권 문제로 이제 부각되는 그런 상황에까지 지금 빠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관련 내용들을 여러분께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이 시간에도 주무시지 않고 이 댓글을 올려주시는 소주님, 김정환님, 그리고 해리맘님,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하여튼 이 좋은 방송을 수시로 좀 여러분들께 보여드려서 이 국내외 소식을 제대로 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맨 먼저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발언 내용,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정율성, 중국에서의 위상 해가지고요, 정율성과 관련된 이러한 우상화, 일종의 우상화죠. 이러한 작업을 지금 광주에서 하는데, 그 작업 중에 하나가 제일 큰 것이 역사공원을 만든다는 겁니다. 이 역사공원 하나를 만드는데 무려 돈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48억이나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중공군 군가를 만들고 또 이 북한군 행진곡을 만든 이러한 빨갱이를 갖다가 대한민국의 광주에서 역사적 기념공원을 만든다. 이 사람의 역사를 기념하는 공원까지 만든다. 야, 그리고 생가를 또 봉헌해서 멋있게 고쳐놓고요. 이게 전부 시 예산, 또 그런 시 예산인데 지금 모자라면 또 이제 국고보조금도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논란을 많이 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에 관해서 윤 대통령이 오늘 처음으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오늘 말이죠. 국민통합위원회 1주년 성과 이 보고 회의가 있었는데요. 이 보고 비공개 회의 중에 윤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떤 공산주의자에 대한 추모공원을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든다고 한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공산주의자가 누구예요? 빨갱이가 정율성이고요. 어느 지방자치단체가 어디냐? 광주시 강기정. 강기정이면요, 나인펀드 로비스트 대상으로 올라가가지고 5천만 원을 받았네, 7천만 원을 받았네.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문재인 정권에서 혐의 없음, 문재인 검찰이 결론을 내렸는데, 이거 여러분들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강기정이가 말이죠, 이제는 빨갱이 기념공원을 만드는 데까지 앞장서고 있어요.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러면서요, 윤 대통령 그것이 과연 우리의 통합이나 관용과 부합되는 것처럼 해석한다면 자유와 연대, 그리고 통합 지향의 기반 자체가 무너진다. 이러한 입장을 냈다고 하는데요. 자, 옳은 얘기죠. 자, 이거는요, 이 정율성이는 왜 이렇게 강기정이가 나서고 있느냐? 제가 보기에는요, 문재인 정권에서 강기정이가 뭘 했습니까? 정무수석을 했어요. 그리고 또 문재인의 이 풍산깨 파양했잖아요. 파양한 풍산깨를 광주에 있는 동굴에다 갖다 놓고 지금 관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의 친문의 핵심 인물 중에 하나다. 그런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요, 강기정이가 여기에 목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거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지금 강기정이가 풍산깨까지도 책임지고 지금 관리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문재인이가 2017년도 12월 말에 중국을 가기 전부터 정율성이를 독립유공자로 대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 서운을 독립유공자로 지정하는 문제를 갖다가 하나의 중국 이 정상 외교와 관련해서 사전에 연구를 했고요. 그리고 사후에서 실질적으로 이 독립유공자 이 서운을 하려고 검토를 했어요. 심사를 했습니다. 심사했는데 다행히 국가보훈부의 심사위원들 중에서 일부가 강력히 반대를 합니다. 아니, 이 사람은 중공군의 이 팔로 행진곡도 만들었고 북한군 행진곡도 만들었는데, 이런 사람은 어떻게 일종의 이제 반국가 활동을 하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은 어떻게 독립유공자로 대우해 줄 수 있느냐? 강력히 반대하는 바람에 이게 무산이 됐어요.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이렇게 영웅시하려다가 무산이 되니까 친문의 핵심인 강기정이가 앞장서서 공원화 작업을 해가지고 문재인한테 상납 충성 맹세를 하는 거예요. 야, 이것 때문에 지금 강기정이는 목매어 있다. 그래서 연평도 서정우 하사의 모친이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을 강기정한테 직접 표명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계속 고하고 갈 수밖에 없다. 이러한 분명한 본인의 의지를 밝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는 대통령까지도 이렇게 입장 표명을 해서 반대하는 의견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광주시는 균형 잡힌 시각에서 계획을 철회하라. 이렇게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단체들이요, 건전 시민단체들이 강기정과 광주시에 대해서 압박과 비판의 수위를 대대적으로 좀 높여야 되겠고요. 국민의힘에서도요, 이거 비판만 할 게 아니라 이게 법률적으로 어떤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도 챙겨서 끝까지 만약에 강기정이가 이 사업을 고소할 경우에는 법률 투쟁까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물론 이 박민식 국가보훈부에서는요, 헌법 소원을
지금 제기한 문제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강기정이는요, 이러한 이제 사회적인 비판이 커지니까 광주는 정주선 선생을 영시하지도, 폄훼하지도 않는다. 한중 우호에 기여한 인물이다. 어떻게 이 사람이 한중 우호에 기여했습니까? 도대체가. 이게 강기정의 뇌의 구조가요, 굉장히 아주 불국죽죽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상당히 참 유감스럽고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이재명과 관련된 뉴스가 되겠는데요. 자, 이게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와 관련된 이 촛불 집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촛불 집회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 이제는 지금 재판 기일까지도 2주에 한 번 여는 걸로 지금 봐주고 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말이죠. 오늘 또 오전에 재판이 진행돼야 되는데 4시간이나 늦춰서 오후 2시에야 재판이 열렸어요. 왜 그러냐니까 오늘 25일이었잖아요. 예, 물론 이제 시간상으로는 어제지만은 25일 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 중단 국민행진대회가 있었어요. 이 국민행진대회에 이재명이가 가겠다는 겁니다. 이게 의정활동의 일환입니까? 의정활동이 아니잖아요. 의정활동이 아닌데 요거를 이유로 해서 알겠습니다. 재판을 오후로 늦추겠습니다. 요게 현 재판보다 아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재판부 이거 좀 무슨 이 제재 조치가 법률적으로 어떤 게 있는지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번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유포 뭐냐면 하나는 김문기를 알았냐 몰랐느냐, 그리고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서 이 종상향 4단계나 올려준 것이 이재명의 특혜로 준 거냐, 아니면은 박근혜 정부 때 이 국토부에서 압박을 가해서 된 거냐, 요게 이제 핵심 재판인데요. 자,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지금 늦어지고 있다. 그래서요, 지금 이제 증인만 하더라도 한 50명이 넘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 선거법 재판은요, 강행 규정으로 돼 있어요. 1심은 6개월, 2심은 3개월, 3심은 3개월 이내 이렇게 끝내도록 되어 있고, 작년 9월에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1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지금 이 마무리를 못 짓고 있는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예 오늘 재판은 오후 재판으로 늦춰주고, 예?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일주일에 4번씩이나 했는데 이재명 대표는 2주에 한 번씩 진행하고, 야, 이거 큰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 서정훈 변호사도요, 굉장히 이건 공평하지 않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광화문 집회는 이게 급한 것도 아니고 의정활동 차원에서 국회가 연 게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점에서 이 법원의 편파적인 재판이 굉장히 우려되는 것이 아니냐. 이 얘기는요, 결국 법조 시스템을 갖다가 망가뜨리는 이러한 지금 작태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재명이는 그럼 당 대표니까 재판을 연기시켜주고 늦춰주고, 그리고 일반 국민이 그럼 앞으로 어떤 특정 사유를 대면서 재판을 늦추자, 그럴 경우는 법원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참 정말 이게 큰일 났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이재명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이제는 장해찬 최고위원의 슈퍼챗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국민신고로 지금 이제 제보가 들어와서 그런 게 국민신문고 민원으로 이게 들어왔다는 겁니다. 슈퍼챗을 쏜 거. 그래서 지난 14일 날 이 장해찬 TV를 통해서 라이브 방송을 했는데, 그때 슈퍼챗 기능을 활성화해가지고 한 2,000원에서부터 시작해서 10만원 정도의 후원금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신고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경찰에서 이제 내사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그러면서요, 먼저 국민신고로 민원이 접수됐고 현재 입건 전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인데, 민원 자료를 검토하고 있고 민원인 대상 진술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자, 그래서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 장해찬 최고위원은요, 공식 출마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일 전 90일 같은 명확한 기준도 없이 애매모호한 규정을 적용하는 이런 선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을 표명한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조금 전 내용을 보면은요, 지금 이제 이제 경찰에서 지금 내사를 한다, 이렇게 지금 언론 보도가 나와 있는데요. 조금 전에 장해찬 의원이 다시 이제 페북에 올린 글을 보면은요, 이 선관위로부터 이 안내 공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문을 수령한 후에 슈퍼챗 기부 행위가 반복되지 않으면 추가 조치 없이 종결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선관위에서 공문을 보냈잖아요. 그러니 내일이나 내지 월요일날 공문을 받을 수 있겠죠. 공문을 수령한 이후에 별도의 슈퍼챗을 받지 않으면
지금까지 받은 슈퍼챗에 대해서는 문제시 하지 않겠다. 그냥 종결 처리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답니다. 자, 이거를 장해찬 최고위원이 오늘 조금 전에 본인의 페이북을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예, 이제는 여러분들께 지금 이제 탈북자 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요, 지금 이제 이재명이가 하고, 지금 이제 오늘 재판이 뭡니까? 이 김문기 처장을 알았느냐 몰랐느냐잖아요. 그런데 이게 방송에서부터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방송, 그러니까 SBS 뉴스하고 그 다음에 이제 KBS 뉴스, 여기에서 KBS하고 SBS 인터뷰를 하면서 이게 불거졌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이게 사전에 답변이 준비할 수 있도록 질문지에 나와 있느냐 안 나와 있느냐, 그래서 생방송 중에 즉흥적으로 발언이 됐느냐 안 됐느냐, 요거를 지금 오늘 법원에서 따졌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SBS 방송 관계자 당시에, 그리고 KBS 방송 관계자가 오늘 증인으로 나왔다고 그래요. 자, 왜 이게 즉흥성을 따지느냐? 이재명이가 말이죠, 이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 이게 TV 발언인데 요것 때문에 허위사실로 이제 기소가 됐거든요. 그런데 대법원에서 해괴망측한 판결을 내린 바 있어요. TV 토론은 준비된 연설과 달리 시간 제한, 즉흥성 등으로 명확성의 한계가 있다. 이래서 원심 파결해서 무죄를 선고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재명은 의식해갖고 요 대법원 판례대로 이 지금 내용을 갖다가 몰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법원에서 이 관련 방송 관계자들을 오늘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자, 그래서요, 맨 먼저 이게 이 방송에서 한 얘기는 21년도 12월 22일 오후 생방송으로 SBS의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했어요. 당시의 앵커가 뭐라고 질문했냐면, 김문기 처장은 개인적으로 시장 재직 때 좀 아셨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요, 하위 직원이고 팀장이었다. 그런데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 도지사가 돼서 재판을 받을 때 알게 됐다. 이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프로그램 제작을 총괄한 관계자가 오늘 법원에서 밝힌 바에 의하면 이재명이가 방송에 도착한 후에 작가가 전달한 대본에는 김문기 처장 사망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이 포함되어 있어요. 왜냐? 항상 저도 방송 많이 다녀봐서 아는데 계속 업데이트를 시키잖아요. 그리고 이게 그 당시에 굉장히 큰 이슈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른 그 이재명한테 줄 질문지에는 그 내용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리고 앵커, 주영진 앵커가 가지고 있는 대본에는 김문기 시장을 알았냐 몰랐느냐, 요 질문은 대본에는 없어요. 왜냐? 원래는 없었던 건데 지금 상황이 갑자기 이렇게 생기다 보니까 이 작가가 추후에 고친 질문지에는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 준비된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이재명이는요, 준비된 질문이 아니었다. SBS 할 때. 그래서 답변도 즉석에서 내는 것이다. 이러한 답변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자기한테 유리한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 KBS, 또 KBS도 지금 출연했어요. 근데 SBS가 먼저 출연했습니다. 21년도 12월 22일 생방송. 그리고 KBS 더 라이브는 21년도 12월 27일. 당시 사회자는 결론. KBS는요, 전부 다 사전 질문에 다 들어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러니까 사회자가 후보님은 시장 시절에 모른다고 말씀하셨다. 이후에 국민의힘에서는 김문기에게 표창장을 수여하는 것도 새롭게 문제 제기를 했고 해외 출장권도 같이 갖는다. 거짓말처럼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국민의힘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은요, 시장 때 만났던 기억은 없고, 왜냐하면 하급 실무자였으니까 제가 그것을 숨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요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자, 아까 얘기한 대로요, 사회자가 얘기한 거 이게 다 뭐 출장까지 같이 갔는데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된다. 이거는 거짓말로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요렇게 이재명한테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기억이 안 난다. 왜? 하급 실무자니까. 그러면서 그게 숨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야, 이거 참 뻔뻔하게 짝이 없죠. 그래서 오늘 KBS 관계자가 출석을 했는데 증인으로 이재명한테 전달된 사전 질문지에 위와 같은 취지의 질문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리고 당시 전달된 사전 질문지를 읽었는데 김문의 이 사전 질문지를 읽었는데 김문의 당시 국민의힘 의원이 김문기 몰랐다는 이재명 발언에 대해서 시장 시절에는 김문기 도계공처장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몰랐을 리가 없다고 한다. 요 내용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서 누가 언제 전달됐는지 파악은 어렵지만 이런 내용의 문서가 작성돼서 질문지에 포함되어 있었다. 이렇게 KBS는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와 관련해서요, 당시 현장 대변인을 맡았던 민주당의 홍정민 의원,
증인신문에서요, 예상 답변을 준비했느냐 물어봤지만 홍 의원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 저는 받지 않았고 제가 아는 한 후보님에게도 안 갔을 것이다. 이것들 전부 거짓말하는 거예요. 짜고 치고 그랬어. 그러면서 홍정민은요, 대본을 받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해준 것을 본 기억이 있느냐? 홍 의원은 그런 기억이 따로 있지 않다. 이렇게 지금 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도 물었고요. 홍정민한테 이재명이도 직접 홍정민 의원한테 물었어요. 이거 참 기가 막히죠. 그리고 당시 수행비서였던 한준호도 오늘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대본 받은 적이 없다. 당시 밀착 수행에서 이재명에게 일어났던 상황을 내가 모를 리 없다. 이렇게 딱 잘라서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요, 증인으로 나온 이김도 의원은 이거 모른다고 말하는 거 황당무계하다. 이렇게 똑부러지게 지금 이재명이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 부각을 했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요, 재판 관련 동향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대로 장해찬 의원, 좀 제가 왔다 갔다 했는데요. 장해찬 의원은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제 경찰에서 선관에서죠. 선관에서 좀 봐준다. 이런 입장까지는 나온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하나만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바로 지금 미국에서요, 지금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이 송환 문제를 가지고. 자, 이게요, 지금 미국 내 중국 대사관에서 시위하는 모습이고요. 이분은 톰 렌터스 위원회에서 일하고 있는 위원장인 스미스 비 하원 의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송환하지 말라, 강제 송환하지 말라라고 하는 집회를 하고 있어요. 자, 이것도 이제 내내 워싱턴에 있는 중국 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요게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이게 그냥 다시 북한으로 돌려보내기는 중국도 상당한 외교적 부담을 써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고, 지금 이 어린 아이들까지도 이렇게 이 미국 국기를 들고 이거 강제 북송을 막아야 되겠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블링컨 국무장관도 비슷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건 한순간에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우리 국내에서는 시민단체들이 일제히 반대를 하고 있고, 워싱턴 DC에서는요, 미 하원의도까지 지금 탈북민 강제 북송을 중단하라. 미 대사관, 그러니까 워싱턴에 있는 미 대사관의 앞에서 항의하는 사태까지 지금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요, 미 국무부에서도 말이죠, 탈북민 북송 무리에 대해서 각국은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지켜야 된다. 이러한 입장문을 내놨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 말한 내용을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